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9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 이렇게 하면 우리 동포인 것처럼, 그리고 중국한테는 뭔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중국발 조작이라는 거는 없던 것처럼 이렇게 믿었던 국민들이요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팩트로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우리나라 네이버 댓글에, 기사 댓글에 그 단 사람의 국적도 표기하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국적 표시를 하면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져가지고요. 댓글 국적 표시제에 동의하는 여론이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도 진보층에서도 64%,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58%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웹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이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 국적 표시하자. 중국과 누가 축구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다음 포털에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인식하고 있듯이 중국의 초안전 99년에 중국은 전쟁의 개념을 바꿨다고 했죠. 전쟁이라는 건 단순히 지상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항시 전시 세계다. 그래서 중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공산주의, 그래서 중국 제일주의, 1대1로를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해야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래서 여론전, 금융전, 그리고 이 정치전까지 해가지고 각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빌미 삼아서 정치인들을 붙잡고 스파이를 보내고, 그리고 또 이 대학교에는 중국 공자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에, 그리고 여론전까지 해가지고 댓글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전쟁의 개념을 바꿨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전쟁 중이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중국에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말을 못하게 했죠. 그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도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도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부정선거 그거 뭐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여론조사에서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투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중국인에게 국내 투표권을 줘야 하나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응답자의 69%,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인한테 우리가 투표권을 왜 주느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쭉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여론이 유튜브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정치적 공작과 생각을 알고 탄핵 반대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반반의 여론으로 갔었던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작지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준다.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뉴스 배송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를 그저 얘기했을 뿐인데,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했어요. 김현지와 이재명의 스캔들이 있었고 그것을 김현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무혐의를 받았네, 손해배상에서 이겼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김현지 곳곳에 나오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를 입특막 하려고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 경찰서까지 가지 않습니까? 멸공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다녀올 건데요. 이런 입틀막에도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공공의 적 바로 이재명을 갖다가 싸울 거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 맞서서 싸우는데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의 생명줄이십니다. 이 본격적인 소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졌다. 미국 교도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 교도소로 갈 것이냐 이것만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은근히 이재명을 향해서 잽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잽을 날린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대만에 대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있느냐. 지금 트럼프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 문제? 그거 그래 중국 일이니까 중국이 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 임기 중에는 못할 걸. 바이든 때는 어영부영하니까 바이든 때는 중국이 난리 나가지고 친중 정책 펼친다 1대1로 한다 하면서 베네수엘라니 난민이 아프리카니 중동인이 갔다가 막 해댔지만은 트럼프 재임 기간 내에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인터뷰는요.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뉴욕타임즈 그동안에 이 좌파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뉴욕타임즈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요. 좌파 언론이라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이 이념과 그리고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좌파 언론이라도 나갑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직접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중국과의 문제인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여기고 그리고 무엇을 할지는 시진핑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대만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찰은 미국이고 미국이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재편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가면요. 소련 붕괴 기억나시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압박 정책을 해서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붕괴됐습니다. 트럼프는요.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을 따르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레이건 대통령, 다시 레이건. 그래서 레이건을 가지고 이 선거 운동도 했고요. 이 레이건 대통령을 따르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사상이고 그 기반입니다. 이런 그 기반을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친중 정책, 친중 국가들을 소련처럼 판단을 하고 세계 제패를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이란도 그렇고요.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 친중을 하고 있던 국가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처럼 소련을 붕괴시키듯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미 동맹,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의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처럼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제1의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미 동맹으로서 든든하게 전 세계를 아마 제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재명은 일부러 트럼프를 세계 외교에서 만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고 또 중국에 가서는 아양을 떨고 있고 뒤에 와서는 트럼프 존경한다 어쩐다 하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세협정을 보십시오. 관세협정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미 FTA로 인해서요. 관세가 그동안 0%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관세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한미 동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그전으로 올라가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죠. 이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죠. 이재명이 야당 민주당 당대표일 때 이재명 마음대로 당을 움직이면서 이재명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다 탄핵했습니다. 방통위원장 계속해서 탄핵했죠.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했죠. 심지어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했죠. 법무부 장관도 탄핵했죠. 나중에 감사위원장도 탄핵한다고 했죠. 계속해서 탄핵하면서 자기들끼리 탄핵으로 몰아갔는데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내란 프레임으로 이끌어가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 탄핵 1번 첫 번째 소추안은 어떻게 됐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로 지속되고 지금까지 왔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전국으로 끌어가면서 탄핵 소추안 계속 나오겠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은 재판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만 안 했으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오늘 지기현 판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 공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네, 무기징역을 구형하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탄핵까지 가게 된 겁니까? 바로 한동훈 때문이죠. 한동훈이 보여준 그 욕망 뭡니까? 탄핵 이후에 한동훈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과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위선자입니다. 한동훈과 한덕수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정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당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같이 정권을 이끌겠다. 거기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한덕수 이놈도 대통령 하고 싶고 한동훈 이놈도 대통령 하고 싶구나. 지금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 덩어리들, 그런 위선 덩어리들, 그런 작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자, 그 두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신상필벌 끝까지 가서 도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려냅니까? 당무감사 할 동안 왜 조용히 있었나요? 지금에 와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이 한동훈이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죠. 한동훈은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조작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방향을 흐트러 가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국민들이, 당원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된 겁니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어떤 작자였는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 FTA에서도 관세협정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이재명 때문이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다? 바로 특등공신이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 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플 것인 게 미국에서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트럼프가 확실히 말씀드렸죠. 소련 붕괴와 같이 중국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공산주의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령탑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폭스뉴스에서 북한과 이란을 향해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군의 유조선 그러니까 석유를 실은 그 배를 이제 미군이 가서 딱 납포를 했는데 이 납포 작전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할지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작전 개시해가지고 이 유조선도 납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두로도 생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러시아 푸틴이 보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적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문재인이랑 만나는 3인 회동 때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에 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일정을 보여주면서 네 일정 이거지?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정보라는 것이 김정은의 하루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를 생포한 거 정말 영화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중남미의 뭐 마약 조직을 체포하는 미국의 그런 마약 단속구. 근데 그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마두로 생포 작전에 정말 많은 정보기관과 그리고 군인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쳐서 마두로를 생포해서 마두로만 콕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생포하는 거 뭐 일도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 공공의 적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 생포는 어떨까요? 이재명 생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방탄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선거할 때 방탄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뭐 생포하려고 한다 하면서 방탄유리 치고 방탄복 입고 그거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혹시 진짜로 그런 일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두로를 보면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 이미 무슨 정보를 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실제로 이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정말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재명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정말 때릴지도 모르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저는 경찰 조사도 받으러 가야 됩니다. 팩트를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이 장관이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재와 미국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 느슨한 집행을 한 전임 바이든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행위에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한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한테 돈을 준다? 바로 생포한다. 이재명이 어떻게 했죠? 대북 송금 사건으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한테 돈을 줬죠. 그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화영을 검찰이 회유해서 증언을 바꿨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회와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내가 무슨 회유를 할 이유가 있느냐?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대북 송금의 우두머리. 진짜 이거야말로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두로 생포를 보면서 떨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내적으로도 민주당에서 김병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좌파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불쇼에서 최욱이 김병기를 향해서 정치를 왜 하냐? 아예 사퇴해야 된다는 취지까지로 나오면서 자기는 왜 김병기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저는 모니터를 하면서 보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이 김병기 탈당해야 되느냐 하는데 박정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김병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솎아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이재명도 김병기를 버렸다. 그래서 김병기는 끝났다. 자, 그런데 김병기가 그냥 죽느냐? 아니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혼자 독박 쓰고 갑니까? 당연히 물귀신 작전 써야 되겠죠. 김병기는 무슨 물귀신 작전을 쓸까요? 이재명과 함께 갈 수 있는 물귀신 작전을 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너무 정권 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재명이 흔들릴 때는 김병기도 뭔가 이재명을 끌고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동작의 이수진, 낯술 이수진도요. 김현지에 대한 녹음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김현지에 대한 녹음을 공개할 걸 가지고 이재명을 흔들어 댈 겁니다. 지금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를 중심으로 해서 정청래 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 얘네들은 완전 선거 기술자 아닙니까? 벌써 다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목숨줄은 결국에 국내에서도 끝나고 국민들한테도 이제 다 속이지 않고 국민들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재명은 끝났다. 그래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으로 가게 된다.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왠지 진짜 이 올해 이재명한테는 무슨 일이 꼭 생길 것만 같아요. 진짜로 생길 것 같아요. 꽝꽝꽝꽝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인데요. 내일은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이 저의 생명줄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